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다행복 마을 해설사 김미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대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오늘의 코스는 윤공당, 부패불망비, 다대진성터, 그리고 다대진동원, 정운공 순이비까지 다대동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다대동의 역사 체험에 앞서 먼저 다대동의 위치를 알아봐야겠죠? 다대동은 장림동 아래쪽의 왼쪽으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대동에서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다대포 패총입니다. 패총이란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 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이루어진 유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조개무덤이라고 하죠. 현재 다대포에는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일제강점기 때 채집된 유물들이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대포는 또한 국방의 요새로 주목을 끌어온 곳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윤흥신 장군과 정운 장군이 순절한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윤공단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부산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윤공단입니다. 윤공단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 순절하신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과 동생 윤흥제, 그리고 고을 백성들의 충절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재단을 말합니다. 윤공단 입구에는 홍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살문은 관, 능, 묘, 관아 건물 등 신성시 되는 곳에 세워지고 나라의 충신에게도 내려진답니다. 홍살문의 홍은 붉은색으로 애군을 쫓아내는 것이고, 살, 즉 화살과 삼지창은 악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충신인 윤흥신 장군님을 기리는 이곳은 작은 현충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공단에는 또 비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비석, 바로 진리황강국 구패불망비입니다. 구패불망비라는 것은 오래된 폐단, 즉 좋지 못한 관습을 바로잡는 사람을 잊지 말자고 세운 비입니다. 이 구패불망비의 주인인 한강국은 하급관리, 심부름꾼인 아전의 직책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했기에 구패불망비를 세웠을까요? 한강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 민권운동가입니다. 다대포에는 예로부터 어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남해안 일대 어민들은 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지푸로 허리띠와 머리띠를 해야 했고, 이 때문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죠. 또 어민이기에 정월 초하루에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답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한강국은 아픈 몸을 이끌고 7차례나 한양에 올라가 상소를 올렸고, 마침내 영조왕은 면천을 해주었습니다. 한강국의 업적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어민을 평민으로 신분차별의 부당성을 폐지시켰습니다. 둘째, 신정달해, 즉 설날 제사를 2번 지내는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셋째, 주민의 수건 사업인 미역밭의 세금을 감면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남해안 일대 어민들은 그가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난 후 엽전 한 입, 2입을 모아 구패불망비를 세웠습니다. 돌아가시면 보통 1개의 비를 세우는데 한강국은 2개나 세웠을 정도니 그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윤공단 내에 있고, 또 하나는 윤공단 맞은편 원불교 다대당 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지 못한 관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곳 윤공단에서 나만의 비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운공 순이비 앞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 해전에서 일본 군함 500여 척과 싸워 100여 척을 격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인 녹도만호 정운공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순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운공의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 1798년 순이비를 세웠답니다. 여러분, 앞서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의 국방의 요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적에 대비하도록 축성한 다대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대진성은 다대포 진영의 성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지금은 이렇게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원래 둘레 1806척, 높이 13척의 석성의 규모로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습니다. 성 안에는 여러 관아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대진 동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대진 동원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봐야겠죠? 여기가 바로 다대진 동원입니다. 낙동강 동쪽 하구에 자리 잡았던 조선 후기 경상자수형 산하 다대진의 관아 건물로 이곳 진에서는 수군을 다스리는 무관직인 첨사가 진무를 보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붕과 기둥 밑부분만 남아 마치 누각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벽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투송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에 바로 응봉봉수대가 있습니다. 봉수대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외적의 침입 등 변란이 일어났을 때 신호를 보내 알리는 옛 통신시설을 말합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멀리 한양까지 신호를 보냈다고 하네요. 응봉봉수대에서는 낙동강 하구 일대와 모른대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쾌청한 날씨에는 거제도 연안과 대마도까지 감시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대포의 유형문화재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바로 다대포 후리소리입니다. 옛날 다대포에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멸치가 많았는데 후리그물로 멸치를 잡으려고 할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후리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용왕제를 직업정성으로 잘 모십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절에 비나이다 남해바다 용왕님요 국해바다 용왕님요. 다대포에서 후리소리와 함께 직접 멸치잡이 그물털기를 해본다면 잊지 못할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네요.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가득한 곳. 지금까지 다대동 역사체험 코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우리 고장의 귀중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 다대동. 여러분, 어서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